안녕하세요. 삼척에서 왔습니다. 제가 삼척核발전소 반대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석탄화력발전소 쌓으느라고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겸해서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성원기 명예교수입니다. 이 태어나지 않았어야 될核발전소가 태어나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 앞에서 참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이렇게나 생태 환경이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세세히 알려드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강의자로서도 고통스러운 일이죠. 어쩌면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대로다 이제 생활을 할 터인데 또 알고 보게 되면 그것이 그러한 환경을 극복해내는데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알고 보게 되면 그만큼 더 고통스러울 수 있는 거죠. 이게 직경이 1cm야. 직경이 1cm.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직경이 1cm고 여기가 1cm야. 이게 도자기에 도자기. 구운 거예요. 도자기. 금속처럼 보이죠? 구운 거예요. 자, 이게 핵연료입니다. 우라늄 235가 4%에서 5% 정도 들어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제 100% 뭐예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라늄 235가 5%면 95%는 우라늄 238입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그 두 개만 들어가 있는 거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어딜 들어가냐면 이렇게 하나씩 해서 채우는 거예요. 몇 개를 채우느냐? 400개를 채워 400개. 400개를 채우면 높이가 4m가 돼요. 그래가지고 금속 관에다 집어넣게 되는데 이 금속 관의 재질이 바로 이제 지르코늄이라고 하는 특성이 좋은 금속인데 얘를다가 이제 그 금속봉에다 이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도대체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설명이 안 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잘 공부를 안 하게 되는데 중성자를 때면 우라늄 235입니다. 중성자를 때리면 얘가 꾸물꾸물 하면서 둘로 다 이렇게 갈라져요. 둘로 나눠져. 또는 셋으로 나눠지기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딱 나눠졌을 때 질량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데 질량 감소 일어나는 것만큼 MC-자승이라고 얘기해요. MC-자승. C는 10의 8승이에요. 광속도예요. 그거의 자승이니까 16승. 그러니까 앞에 M이 질량이 작더라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그걸 가지고 이제 물을 끓이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갈라졌는데 여기서 중성 나오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런데 얘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았던 거예요. 언제? 초기에는 몰랐어요. 과학자들도 이거에 주목하지 않았어. 그냥 에너지 나오고 열 나오고 그러니까 폭발하고 엄청난 폭탄 만드는 거면 환호작용 그랬지. 이 물질이 나중에 무슨 사고를 칠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이 얘하고 똑같이 얘도 방사능 물질이더라 그런 얘기예요. 얘는 어디서 왔어요? 핵 분열할 때 일어난 거예요. 우라늄 235가 분열되면서 만들어진 인공 방사능 물질이에요. 그런데 이 인공 방사능 물질은 그 물질 자체로 유지돼서 있지 않다고 하는 게 비극인 거예요. 얘는 이러한 물질로 바뀌고 이러한 물질로 바뀌고 이러한 물질로 바뀌고 이러한 물질로다가 바뀔 때까지 계속 뭐를 내보내요? 방사선을 내보냅니다. 방사선. 방사선이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계속 내보낸다고 하는 것은 얘가 이 핵연료봉 속에 가만히 있으면 자연계 생명체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영향을 안 줘요. 그런데 얘네들이 거기에 있지 않고 어디로 와요? 얘네들이 이제 공기 중으로 올라가거나 또는 바다로 다 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이 생태계 속으로다가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오게 되면 얘가 들어오는 게 아니야. 얘가 들어와요. 얘가 들어오면 이제 이런 놈들을 낳는 거야. 계속 만들어가는 거야. 하게 되면 거기는 지옥으로 변하는 거야. 생명들이 자기의 생명을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방사능 물질을 만들어 놓게 되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를 갖다가 어떠한 물리적 조작을 가하더라도 이거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비극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32초다 또는 여기서 2.6분이다 여기서 29년이다 이 반감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면 인간이 조작을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순간적으로 1초 동안에 다 태워버리는 게 가능하다. 모든 이러한 자기 붕괴를 순식간에 자기 붕괴를 다 일으켜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죠. 그런데 반감기를 조절할 수 있다 없다? 반감기를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로서 그거는 외부의 어떠한 압력이나 온도나 어떠한 조작에 의해서도 이거는 변하지가 않는다. 이 냉각 수조를 갖다가 30년, 20년짜리 이런 것밖에 안 만들었어요. 왜? 적어도 20년만 지나면 핵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반드시 나올 거다. 이렇게 그 인류 과학이 발달해 나가는데 뭘 못 만들겠냐. 그러니까 수명이 30년, 40년 된 놈인데도 냉각 수조를 갖다가 그렇게 작게밖에 안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걸 갖다가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거는 약한 핵력이 지배되는 세계구나. 약한 핵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이 약한 핵력 자체를 과학적으로 이거는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 스트론튬이나 방사능 요오드나 방사능 세슘이나 이런 놈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핵반응로, 핵발전소 핵반응로 안에서밖에 안 만들어져요. 다른 어디에서도 만들어지지 않아요. 걔가 없으면 얘도 없어요. 얘가 없으면 지구는 이러한 인공 방사능 물질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계속 만들겠다. 발전소를 계속 지어서 만들겠다. 여기까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탐욕이 모든 것을 다 그냥 덮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무지해서 그럴까요? 용감해서 그럴까요? 이게 우라늄 235입니다. 우라늄 235, 이게 우라늄 238이에요. 이게 핵분열 잘 안 돼요, 이건 뭐 지구나요? 같이 가요. 그런데 얘가 핵 분열이 돼가지고 여기서 이제 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핵 분열 시에 질량 감소분만큼 에너지가 나오죠. 이 핵연료는요, 집어넣기 전에 손으로 만져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라늄 238은 반감기가 45억 년이에요. 거의 안 나와요. 우라늄 235도 1억 5천억 거의 안 나와요.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거가 4년 반을 태우고 끄집어냈더니 몇 배로다가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 되느냐면 1억 배. 이거에 비해서 1억 배의 방사능을 내뿜는 1억 배. 가까이 가면 순간적으로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이렇게 무서운 물질로 변하게 됩니다. 이거가 바로 이제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 그런데 이거가 줄어들려면 반감기에서 줄어드는 것밖에는, 자기 분기에서 반감기에 줄어드는 것밖에는 우리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땅에 묻어도 방법이 안 되고, 이건 물속에 집어넣어도 방법이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생태계에선 격리를 시켜야 되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알겠는데, 그렇게 무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이거가 바로 뭐냐 하게 되면 극복할 수 없는 핵 발전의 근원적 위험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만들면서 고작 전기 좀 얻어 쓰겠다고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물질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이건 국회에 제출된 자료예요. 지난 10년간 액체 폐기물 방류량. 어디에서? 고리 1호기, 2호기, 신고리 1호기, 한빛1, 그래가지고 쭉 오면 울진, 한울 1발전소, 2발전소, 3발전소 쭉 나오죠. 자, 2004년부터 쭉 해가지고 2013년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이 수치들이 다 있죠. 뭐 이렇게 제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액체를 방류했어요. 어디다 방류했어요? 바다에다 버린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다가 그 핵 폐기물 갖다가 핵 방사능 물질 방류한다 그래서 난리잖아요. 핵 발전소 지역에서는 상시적으로 계속 버리고 있어요. 지금도 버리고 있어요. 이거가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거 몰라. 그리고 버려진 핵 방사능 물질들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도 몰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르니까 좀 덤덤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싸우려면 알아야지 싸워. 알아요. 그래야 싸울 힘이 나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들은 이미 알게 모르게 기체 상태로 호흡을 통해서 내부 피폭을 받아요. 또 바다든 육지든 우리가 먹거리를 통해서 먹는 거 눈에 안 보이니까 먹는 걸 통해서 내부에서 피폭이 일어나요. 그게 보였다 그러면 벌써 못 살 거예요. 다 도망가죠. 모르니까 사는 거지. 그런데 나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게 싫다 이거예요. 너네들이 왜 우리 보고 이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런 환경에서 살으라고 강요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가 일본처럼 저렇게 엉성하게가 아니라 일본처럼 정말 핵사화 나가지고 그냥 한 번에 비산을 해가지고 한 나라를 덮쳐버리면 이제는 똑같이 그 어떤 이 발전소 주변 지역에 사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똑같은 일을 겪게 된다. 지구인 전체가. 그래서 인공 방사능 물질을 만드는 그 자체는 정말 인류의 생존을 아주 부정하는 그러한 그 근원적 문제다. 그러한 얘기입니다. 위험에서 지금 위험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 주민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외면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있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환경에서 사는 것을 거부한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므로 해서 더 이상 울진 지역의 핵발전소가 추가로 더 건설되는 일만큼은 어쨌든 막아내야 되겠다. 그리고 있는 핵발전소 수명 연장한다는 것은 계속 저러한 위험한 물질 만드는 겁니다. 수명 연장 하지 말고 바로 꺼라. 바로 끄기가 어려우면 수명 연장만이라도 일단은 하지 말아라.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